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7월 2일 장이 마감됐고요. 오늘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 상황 점검 한번 하고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특징주들이 변동성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어제 대비해서 1.36% 상승한 2135.37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2.06% 상승한 742.5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5억, 2104억 순 매도를 보였으나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2146억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91억, 313억 순 매수를 보였고 개인은 1828억 순 매도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를 한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시장이 출발을 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 좀 매도를 보이면서 순매도를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장 막판에 2시 30분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들어 올려주면서 매수를 많이 하면서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또 종가 고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소폭 순매수를 하더니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순매수를 보이면서 장 막판까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관은 거의 매도와 매수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다가 뭔가 장 후반 오후 들어서 조금씩 순매수를 하면서 오후 장 마감까지 매수를 보여주면서 또 상승에 기여를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 시장 물론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시초가가 0.48% 상승 출발을 했고 또 장중에 계속 상승세를 유지, 소폭 아침장에 약간 빠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양봉, 단봉 마감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충분히 지금 단기 추세를 좀 회복을 하면서 21선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3분 봉상으로 봤을 때 아침에 시가 갭 상승해서 일부 좀 변동성을 보였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에서 양호한 모습으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자면 마찬가지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0.74% 시가 갭 상승 출발을 했고 약간 아침에 빠지기는 했으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세를 높여갔다. 상승세를 키워가면서 종가 고가 마감한 상태로 마감이 됐고 마찬가지로 21선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단기 추세에서 어제 하락분을 다 메꾸면서 양봉으로 마감한 캔들이 향후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슈 어떤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계속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SK바이오팜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흔히 일명 따상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단 공모가가 49,000원에 공모가가 형성이 됐는데 공모가의 2배까지 시초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그래서 49,000원 대비해서 90%에서 200%까지 시초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역시나 2배인 98,000원의 시초가를 기록을 했고요.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오늘 12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호가상에서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조 원 이상 거의 4조 원 정도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확인을 잘 못했는데 4조 원 가까운 매수 대기 물량이 굉장히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유통량의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59만 주밖에 안 돼서 유통량의 6%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내일도 또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SK바이오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SK바이오팜을 청약을 하셨었고 청약에서
뭐 보통 1억을 투자했을 때 열 몇 주 정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4주인가? 근데 거기에서 안 됐고 오늘도 시초가에 따라 붙으려고 했던 그런 매수 자금들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이제 껌 대신 닭으로 SK 바이오팜을 못 샀던 분들이 다른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눈이 돌아가면서 오늘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반기에 빅히트 엔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상장 예정입니다. 물론 뭐 상장을 해야 하는 거겠지만 일단 빅히트 엔터가 SK 바이오팜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 상장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또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SK 바이오팜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좀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엊그저께 나왔었고 또 어제는 일부 다시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웹젠을 필두로 해서 게임주들이 판호가 다시 개방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또 생기면서 게임주들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우리나라 그 사드 도입에 따라서 일명 사드 보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알령이 지금 중국에 퍼져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원래 방한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방안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로 또 뭐 게임주, 엔터주, 화장품 관련된 그런 경기, 중국 소비재 관련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또 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는 못했는데 대선 후보 주자들의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또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받아들여지기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라는 그런 압박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또 지난달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야권에 대선 주자가 없다. 정권 교체를 이룰 만한 유력 대권 주자가 없다라는 멘트를 날렸던 것이 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또 차기의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감으로 좀 선택을 한 인사에게 좀 결단을 이제 내려라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 그런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이 좀 굉장히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언론사에서나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에다가 올리고 거론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일단 대선 주자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시작됐다. 또 오늘 홍정욱 관련주, 홍정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딸이 그 마약 수입 또 투입 관련돼 가지고 좀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로 뭐 이제 거의 사실상 끝나지 않았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것과도 상관이 없이 일단 정치인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오늘은 또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좀 보였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 미국 대선 전에 지금 북미회담이 추진이 또 다시 될 것 같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금 지난달 30일 날 유럽연합 집행부와의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미가 다시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미국 대선 전에 좀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개 제안을 하기도 함으로써 또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좀 관심 있게 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특징주들, 이슈에 따라서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SK바이오팜은 보시다시피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그냥 걷어 잠궜죠. 잠가버리고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고, 관련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빅히트엔터 SK바이오팜이 정말 성공적으로 대여가 오늘 시총이 아직 나오진 않네요. 시총이 오늘 약 27조 정도, 27위 코스피 27위로 단숨에 올라서면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또 상한가를 가게 되면 10위권으로 당연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IPO와 또 상장 관련해서 빅히트엔터 관련주 넷마블이 오늘 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넷마블도 게임 관련주로도 상승을 했고, 빅히트엔터 관련으로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요런 박스권, 지금 이 정도의 박스권을 살짝 돌파를 한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여기 요 날에 5월 12일에 종가를 살짝 돌파하면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도 내일 수급주 매매로 좀 양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으로 매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로 DPC도 오늘 상승을 했다가 일부 반납하긴 했는데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히스트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 관련된 빅히트엔터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였던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또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웹젠이라는 종목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 거래대금도 3,200억이나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오늘 저희가 단타 매매로도 수익을 좀 거둔 그런 종목이죠. 두 번째 넷마블, 방금 전에 좀 전에 빅히트엔터와도 관련이 돼 있고 게임주로도 관련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M게임도 10%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요 정도, 요 날의 종가인 5월 14일의 종가인 4,780원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으나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엑게임즈도 약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다만 거래량이 조금 별로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컴투스, 이것도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오늘 거래대금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유심히 관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SM엔터가 아직 이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YG엔터는 YG 플러스가 또 상한가를 가면서 관련 좋은 모습을,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JYP엔터도 아직 추세를 완전하게 돌려내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모습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에서는 오늘 이치한불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서 25%까지 장중 상승을 했으나 좀 반납을 많이 했어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대부분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다가 어제 급락을 많이 보였죠. 하지만 오늘 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리더스 코스메틱 10%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기는 했으나 아직 121선을 정확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니몰이 마찬가지로 121선 돌파 못했고, 이런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였던 대권 주자 관련주들, 테마주들이죠. 대권 주자 관련주에서 첫 번째로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서현 오늘 13% 급등하면서 계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1,900억이나 들어오면서 상승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다. 덕성도 마찬가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거래 대금도 860억 정도 들어오면서 상승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베이스 전자가 오늘은 크게 상승하진 않았는데 요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대권 후보 주자로도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정욱 관련주로 오늘 한국프렌즈, KNN이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뭐 한국프렌즈보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KNN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일단 완전 정배열 상태로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오늘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 대금 또한 3천억 정도가 터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1750원, 60원, 1760원 부분이겠네요. 이 정도까지 뭐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좀 매수에 가담해 볼 만도 하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려산업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홍정욱 관련주에서는 KNN,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로는 지금 덕성, 서현 안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도 에이텍과 에이텍 TN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는 하지 못했고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실리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동신건설이 오늘은 가장 셌네요. 그래서 동신건설도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없었긴 했지만 이런 정도 121선을 좀 돌파를 깔끔하게 하면서 상승 모습이 나왔다는 거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오래간만에 또 미국에서도 화이자가 또 백신 임상 시험에 지금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발표가 되고 있고 미국 제조업 지수가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 환율이 안정적으로 1200원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수급만 좀 받쳐진다면 하반기에 굉장히 큰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포트 조정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 포트를 좀 조정을 해 가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테마 순환 그리고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계좌에 담으셔서 좋은 7월 매매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